적 있는 학생 없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아, 제대로 풀었어요? 네, 맞네. 제대로 풀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좀 구경 좀 할게요. 풀이요. 네, 보이지 않게 약분을 하셨어요? 줄을 안 걷을 뿐이지? 네,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이 약분하지 말랬더니 놀랍게도 약분식을 적어놓고 줄만 안 걷어.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자, 지금부터 우리요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 문제는 다항식이다. 2번 단항식이다. 1번, 2번. 자, 1번 다항식이다. 2번 단항식이다. 예, 얘 단항식이에요. 자, 그러면 단항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단항식은 보통요 맨 앞에 부호가 오게 돼 있어요. 양수면 그냥 숫자가 올 테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자, 그 후에 요 부호가 붙은 후에 숫자 자리고요. 그 후에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게 돼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고 그 후에 위에 이렇게 지수 등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단항식은 부호 숫자 문자, 부호 숫자 문자, 부호 숫자 문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요, 제일 먼저 딴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부호만 신경 쓰는 거야. 근데 부호에서 중요한 건 누구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 있습니까? 3번. 전체 부호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숫자가 올 자리야. 근데 숫자를 보니까 8분의 1, 얘 계산하면 16분의 1, 27. 얘는 밑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밑수가 다를 때는 약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 쓰고요. 나누기 16분의 1은 곱하기로 바꿔서 16 오면 되겠고요. 3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7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약분하셔도 돼요. 왜? 밑수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올 차례야? 문자가 올 차례지. 근데 문자 봐. x, x, x. 나 밑수 같아요. y, y, y. 나 밑수 같아요. 그러면 무슨 법칙 쓴다? 지수 법칙 쓰는 거예요. 씁니다. x의 제곱. 나눗셈이 오면 뺄셈을 쓰고 3, 2, 6. 곱셈이 오면 더하기를 쓰고 2, 3은 6. y에 세제곱 써주고요. 나누기가 오면 뺄셈을 쓰고 제곱이네요. 2. 곱하기가 오면 더하기를 쓰고 3, 3은 9. 그래서 최종 답을 냈더니까 마이너스 2하고 27 곱하면 54 되겠죠. x에 자,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6 플러스 6 서로 지워져서 2만 남겠네요. y에 자, 얘 계산하면 12에다가 마이너스 2 있으니까 10 남겠네요. 정답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분의 습성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중학교 때 이미 지수법칙을 배웠어. 근데 약분을 써. 왜? 지수법칙은 지수법칙대로 따로 배우고, 예, 여러분의 습관은 여전히 초등학교 수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건대 앞으로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수학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새로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쁜 습관들에 배치되는 새로운 개념들을 알려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 습관은 버리시고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막 스폰지처럼 쭉쭉 몸 안으로 빨아 당기듯이 흡수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에 노출을 시키시고요. 최대한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아니야, 나는 초등학교 수학이 좋아. 나 그냥 막 쓰다가 많이 쓰고 시간 걸리고 그래서 막 틀리는 초등학교 수학을 사랑해. 나는 상위권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처럼 계속 약분하면 돼. 하지만 약분이 아닌 지수법칙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교재에서 여러분 숙제 과제물에 나와 있다면 지수법칙을 쓰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빠르게 네 번째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쉬우니까 빠르게 갑니다. A의
m제곱의 n제곱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 a의 mn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자, 얘가 나와 있네요. a의 제곱에 세제곱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야? a가 2번 곱해져 있는 게 전체 몇 번 곱해져 있다? 3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고로 a는 전체 몇 개? 6개가 곱해져 있어요. 어떻게 2하고 3을 이용해서 6으로 갈까 봤더니 2하고 3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 곱하면 되더라 입니다. 자, 됐죠? 자, 5번째 들어갑니다. a하고 b의 n제곱은 어떻게 정리된다?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 정리된다요. 얘가 나와 있네요. a, b의 세제곱 나와 있죠? 자, 얘는 뭐야? a, b가 3번 곱해져 있다는 얘긴데, 자, 이 곱해져 있는 녀석을 분석해 봤더니 이 안에는 a가 3개, b가 3개 있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사실 5번과 별반 차이가 없죠. 자, a분의 b의 n제곱은 어떻게 정리된다?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으로 정리된다. 얘는 이제 얘도 나오지 않아.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이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 수준의 지수법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적으셨나요? 지워도 되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들으는데 너무 얌전해. 선생님 소리 좀 듣는 애들은 목소리 엄청 큰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희들 나중에 바뀔 거야. 계속 이렇게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니까 A에 n분의 1제곱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A를 n분의 1번 곱했다고요? 저거 뭐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A의 n분의 1제곱은 뭐로 바뀌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 근데 나 확인해봐야겠어. 별로 너희들을 많이 신뢰하지 않아. 선생님은 항상 의심의 자세로 여러분을 가르쳐요. 하나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고등수학을 제대로 언니밖에 없구나. 언니가 대답을 해야겠다. 자, 얘 뭐라고 읽어요? 루트 3이요. 루트 3이라고 읽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요?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읽어요. 자, 얘는 뭐라고 읽어요? 루트 3의 4제곱. 루트 3의 4제곱 아니에요. 잘못 읽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요. 우리가 보통 루트 3이라고 읽지. 근데 루트라는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요. 제곱근이에요. 제곱근이에요. 루트라는 말은 한국말로 제곱근이라고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런 거를 제곱근 3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세제곱 이게 아니고요. 세제곱근 3이라고 읽는 거예요. 세제곱근 3이라고 읽는 거예요. 얘는 3 루트 3과 같은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좀 글씨가 이 앞에 조그맣게 써져 있어야 돼.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읽겠어? 이제 눈치가 생기지. 뭐야? 4제곱. 그렇죠. 4제곱근 3. 예. 그럼 너희들 되게 잘 읽겠다, 이제. 얘는 뭐야? 시작. 5제곱근 3. 6제곱근 3.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중학교 때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많이 가르치시네요. 예.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루트를 보통 이렇게 쓰지만 너희들이 교재를 한번 잘 봐봐. 교재를 보면 루트가 조금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 네. 그치? 이거 무슨 숫자 같아? 이거 무슨 숫자 같아? 2자 같지 않니? 그치? 자, 이 제곱근 루트는요, 요 앞에 원래 2라는 숫자를 써야 했는데 얘를 생략한 거야. 왜?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하지만 요 안에, 요 앞에 뭐가 있다고? 사실은 누가 숨어져 있다? 작은 2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입자가 오는 자리에 3, 4, 5, 6처럼 생략되지 못한 작은 수들이 오는 게 세제곱근 3, 네제곱근 3, 다섯제곱근 3, 여섯제곱근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루트 3이라는 수는 어떤 수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바로 요 제곱근 3이라는 수는요, 제곱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말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수가 바로 뭐다? 루트 3이다래요. 됐나? 자, 얘는 뭐예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수를 말해요. 그럼 이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된다? 세제곱근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야? 어떤 수를 4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수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다? 4제곱근 3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로 바뀌어요 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루트 3은요, 이와 같은 지수의 꼴로 바꾸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3에 여기 뭐가 생략돼 있어? 2분의 1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정말 제곱하면 3 나옵니까? 나오지. 그죠? 자, 요 녀석 볼까? 얘는 3에 3분의 1제곱인 거야. 그치? 얘를 정말 세제곱하면 3 나옵니까? 예. 자,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이에요. 얘 정말 4제곱하면 3 나옵니까? 예.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지수 법칙이에요.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옆쪽에 추가되는 내용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법칙에서요, A의 n분의 m제곱이 나오면 얘는 n제곱은 A의 m제곱과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리수가 확장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에 와서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됐죠?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우리 5번만 읽을 거야. 암기해 두시고요. 개념감제도 열심히 적어 놓으세요. 시작!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 됐나? 다시 시작!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 한 번 더.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 한 번 더.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 한 번 더.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 한 번 더. A의 n분의 1 제곱은 n제곱근 A. 됐죠? 자, 요 녀석 3번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한 번 더.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한 번 더.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기를 어디만 비워놨어요? 맨 위에만 비워놨을 겁니다. 자, 이제 맨 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선생님이 표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지수 법칙의 핵심 요소는 미수와 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미수 자리에 실수가 나올 때는, 자, 이 미수 자리에 실수처럼 광범위하게 아주 넓은 범위가 나올 때는 지수 자리에는요, 일반적으로 정수, 일명 주로 자연수 정도가 오는 게 다예요. 바로 이 개념이 언제 배우는 개념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지수 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지수 자리에 정수나 자연수 외에 어떤 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n분의 1 분수 등장하고 있죠? 즉 소수 등장하고 있죠? 우리 이런 거 유리수라 부르죠? 그래서 조금 폭넓게 얘를 어차피 음수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실수라고 쓸 거예요. 주로 어떤 수를 얘기한다? 유리수, 소수,
분수 요런 수들이 지수 자리에 올 수 있어. 와 선생님 원래는요 미수에 아무거나 막 오면 지수에는 꼴랑 정수밖에 못 왔잖아요. 예. 요번에는 어떤 상태? 지수에 마구 많은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미수가 어떻게 된다? 제약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양수밖에 못 오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요게 바로 똑같은 지수 법칙이어도 고등학교 수준의 지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네. 즉, 그렇구나. 1번부터 7번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수 법칙은 7번 하나구나. 잘 공부해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 얘기 좀 해두고 갈게요. 선생님은 진짜 일반 다른 수학 선생님들보다 개념의 바닥까지 다 잡아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느려 보여. 처음에는 계속 되게 느려 보여요. 언제 이런 걸 다 배워? 중요한 것만 딱딱 가르치고 가시지? 이러는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훨씬 빨라요. 선생님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선생님이 속도가 제일 짱이었어요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선생님은 앞부분부터 계속 개념을 완벽하게 다져주려고 노력해. 완벽하게 쌓아가는 사람은 뒤에서 되게 튼튼하니까 앞부분을 되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되게 허술하던 사람은 뭔가 계속 비어있는 거야. 아주 수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채우지 못해서 불안한 상태로 가면서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재탕, 삼탕, 대략 허술하게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은 나중에 제목만 딱 얘기해도 뭔지 딱 눈치를 채는데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설명해야 돼. 그런 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건대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알겠죠? 혹시 이 선생님 너무 찬찬해. 너무 느릴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장 빠르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독하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바닥을 살필 때야. 자, 아까는 언니밖에 몰랐지만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바닥을 볼 차례입니다. 개수와 차수의 정리 나와 있어요. 오! 개수, 차수! 우리 이거 어디에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맞아?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식에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개수와 차수를 적어봅니다. 거기 첫 번째 문제 나와 있지? 5x의 세제곱, y의 제곱, z의 4제곱에 개수 쫙 쓰시고 차수 싹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개수와 차수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 배우면 돼요. 자, 선생님 좀 못됐어. 좀 개구지기도 하고 땡땡땡땡 이런 거 엄청 좋아해. 땡!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나 개수 차수도 몰라요? 네. 여러분은 수학의 개수 차수도 모르면서 수학을 해오셨어요.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해온 학생은 문제를 읽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요. 문제를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x의 세제곱, y의 제곱, z의 4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개수 문제를 묻는데 눈치가 좀 있어야지. 자, 개수 굉장히 많이 묻고 있지. 그럼 너희들은 공통점 말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차이점이 뭔지 확인해야 돼. 차이점이 뭐예요? 문제마다 여기 보면 x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y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z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세요. x와 y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세요. x, y, z라는 세 개의 문자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차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개수가 뭔지 차수가 뭔지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화살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받아 적습니다. 다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차수라 하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 한다. 이게 개수와 차수의 정의예요. 다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차수라 하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답으로 달아놓은 답이 정답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는데 집중하는 거야. 나는 이 x에 집중할 거예요. x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를. 알겠어요? 그럼 뭐야?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가 되겠다? 5y의 제곱 z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풀어드릴게요. 요번에는 뭐래? x하고 y에만 집중할 거예요. 나는 x와 y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 둘에 집중된 거지.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5z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이 채울 수 있겠다. 다시 고쳐. 개수 고치십시오. 하나 맞췄네. 5자. 그쵸? 여러분,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차수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 여기에서 그 특정한은 누구다? x예요. x의 개수를 구하래요. x 몇 개 곱해져 있는데? 3개.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 y 몇 개 곱해져 있다? 2개. 2차식이다. z 몇 개 곱해져 있다? 4개. 4차식이다. x, y 몇 개 곱해져 있다? 총 5개예요. 자, 보자. x하고 y지? 얘는 뭐냐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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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나는 몇 차식일까요예요. 곱해진 문자 수가 차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 몇 차다? 5차 되겠습니다. 그럼 x, y, z는 몇 차 되겠습니까? 9차.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차수와 개수의 정의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또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래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다음 식은 xy에 대한 식이다. 차수는 몇 차식인지 차수를 구하래요. 와, 아래 있는 식은 뭐야? 다항식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낭식의 개수와 차수고 이제 다항식을 공부해 봅시다. 차수 계산하세요. 몇 차식 나왔으니까 정답은 얘들아 얘기 좀 해줘. 듣고 싶어. 정답은 몇 차식이다? 몇 차? 27? 27? 몇 차식 같아요? 몇 차식? 모르겠어요. 몇 차식? 몇 차식? 야, 괜찮아. 막 던져도 돼. 자, 선생님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들이 내가 나름 학교에서 엄청 똑똑하는데 여기 와서 계속 차수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좀 심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가르칠 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 멍청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글씨 못 쓴다고 매일 나와가지고 혼나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는 숙제도 잘 안 해가던 굉장히 좀 불량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모범생이 돼가지고 막 연대 서울대 막 붙으면서 막 거기서도 막 상 받고 막 이런 학생이 됐긴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대학교에 가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C 프로그래밍을 딱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 수업을 들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남자친구가 그 과였어요. 남자친구 옆에서 떨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겠어? 나 그 수업 들을래 이러고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150명 정도가 듣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여학생이 2명이래 그 수업에. 근데 선생님은 그때 대학교 1학년 어땠냐면 대학교 2학년 때였구나. 머리가 긴 머리 있죠? 긴 생머리에다가 풀리어 스커트 아세요? 옛날엔 좀 그래서 촌스럽게 풀리어 스커트 착 이렇게 책 이렇게 끼고 다니던 이런 좀 문학도 분위기를 풀풀 풍기던 그런 여학생이었거든요. 거기에 딱 갔더니 시커먼 남자들이 150명이 있어. 강사의 말로는 여자가 1명 더 있대. 근데 그 여자는 결국 못 찾았어요. 왜냐면 그 여자분은 되게 남자 같은 스타일이 있죠. 막 등치도 있고 막 커트 치고 남자 속에 있어도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50명의 남자에 여자 1명이 수업을 듣는 분위기. 근데 선생님은 또 과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프로그래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과인데 보통 선생님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강사가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는 과도 우리 과가 아닌데 여기에 뜬금없이 앉아있는데 시커먼 남자애들 팀에 1명 앉아있으니까 정말 한 학기 내내 선생님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매일 이러는 거야. 김미애 양, 자네는 바이트와 비트가 뭔지는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선생님을 괴롭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괴롭힘 속에서도 정말 걔네들은 그 전공 학과잖아. 맞아? 그걸 되게 잘하는 애들인데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막 매일 웃는 거야, 남자애들이. 쟤 웃기다. 막 쟤 비트와 바이트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수업 듣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비웃어도 꿋꿋하게 등에 칼 맞아가면서 끝까지 수업 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선생님 그 수업에서요. 150명이죠? 150명 중에 40명이 아니라 40%의 학생이요. 수강을 포기했어요.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C언어 프로그래밍 이런 수업이다 보니까 40%가 수강을 포기했어. 그 남자애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A학점 받았어요. 어떻게? 책 한 권을 이해는 못하지만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적어서 풀었어요. 좀 이해 못했다는 건 슬프지만 그건 선생님 영역 바뀌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쪽팔리고 칼 맞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틀려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틀리고 확실히 다져서 시험장에 가서 맞추면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좀 대답도 하란 얘기예요. 틀리면 어때? 그러면 더 기억 남거든. 선생님은 맨 앞자리에서 막 던졌어요. 선생님도 누군가에게 수학을 배웠겠지? 선생님 막 질문하면 내 생각대로 막 대답해. 그럼 보통 선생님 그래도 공부 참 잘해가지고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맞출 때도 많아.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또 잘났다고 지가 대답하고 있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틀릴 때도 꽤 있어. 많이 말을 하니까. 틀리면은 이제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잘난 척하면서 매일 다만 말하고 혼자서 아는 척 다 하더니 틀렸어.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야, 애들. 재수학원 갔을 때. 막 300명씩 듣는 수업에 갔을 때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꿋꿋하게 칼 맞으면서 맨 앞자리에서 등에 막 칼 찔리는 느낌이야. 애들의 비웃음. 근데 꿋꿋이 버텼어요. 왜? 그렇게 칼 맞고 배운 수학은요. 더 기억에 남아요.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틀리면 어떡해? 이러고 눈치 보면서 그냥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부드럽게 넘어간 수학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 하지만 내가 뼈 아프게 칼 10대빵 맞았어. 이거 다음에 틀리나 봐라. 이렇게 칼을 갈고 공부한 것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막 틀려도 돼. 선생님 수업에서. 대답 막 해도 돼. 좀 시끄러워도 돼. 알겠지? 그래도 내가 제일 시끄러우니까. 자, 우리 김우군. 우리가 지금 뭐를 풀고 있냐면 여기를 풀고 있었어요. 다음 식은 XY에 대한 식이다. 이 식은 몇 차식이냐를 맞추는 문제였어요. 자, 빠르게 보고 우리 김은희도 답 한번 얘기해보자. 몇 차식 같아요? 5x 몇 차? 그 밑에 있는 그 다항식은 몇 차식일까요?
자식. 땡.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서 큰일이야. 땡땡땡 이런 거. 예, 이게 다 땡이었으니까 좌절하시면 안 돼요. 자, 하도록 하자. 밑에 적겠습니다. 화살표.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 한다.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 한다예요. 자, 문제 적고 너희들이 뭘 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겠다. 선생님의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란다. 43. xy의 세제곱, z의 5제곱 플러스 9z의 10제곱이 있어요. 자, 거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라면 어디가 될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 문제에서 얘 말고 문제를 읽어야 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XY에 대한이에요. 고등학교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위에 있는 단항식의 차수와 개수를 전부 다 틀렸던 이유는 X에 대한 Y에 대한 XY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지. 다항식이라고 다를까? 똑같아요. 얘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와 Y에만 집중해야지. Z는 차수에 기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봐. 몇 차야 얘는? 7차예요. 얘 몇 차예요? 5차예요. 얘 몇 차예요? 6차예요. 얘는 몇 차예요? 4차예요. 얘는 상수항이야. 상수항. 그치? 맞아? x, y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선생님이 뭐랬어?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 한다. 이 문제는 몇 차씩 되겠다? 7차. 알겠습니까? 7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이 부분이 중요해. 얘를 읽으면서 가느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엄청 쉬운 거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도 중학교 때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y 플러스 4xy의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어요. 자,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식은 내림차순식일까요? 오름차순식일까요? 내림차순식이죠. 자, 내림차순은 차수가 큰 것부터 큰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x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x에 대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는 얘가 제일 차수가 높네. 3차. 3x의 세제곱 적어줬어요. 2차 여기 있네. 얘밖에 없네. 마이너스 2. 자, x의 제곱 y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x에 대해서 집중할 때는 교재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y의 x의 제곱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별반 상관은 없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의 차이야. 자, 그리고 이제 2차까지 했으니까 1차를 찾아야 되는데 와, 여기에도 x에 관한 1차 있네요.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4y의 세제곱 플러스 7x 이렇게 정리되고요. 얘는 뭐라고? 상수항이야. 여기에선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몇 번? 3번 풀어봅니다.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자, 3번 y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봅니다. 3번 풀어보세요. 풀고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을 테니까 답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수라는 의미에서 교재에 따라서 가로를 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 가로를 치면 얘가 상수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가로를 치지 않는 경우에는 어때요? 최대한 경제적으로 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학교 선생님의 취향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x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4번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림차순이 아닌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뭐예요?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거꾸로 뒤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이니까 우선은 상수부터 하면 xx 사라지니까 누구부터 적는다? 4y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상수항 적으시고요. 이제 1차항 적습니다. 4y의 세제곱 플러스 7x 2차식 적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y 그리고 3차식 적습니다. 플러스 3x의 세제곱 되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사람은 이제 몇 번? 4번. y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4번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다 푼 사람은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다 확인 끝나셨으면 이제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3페이지 들어가서요. 자, 우리 고등수학의 1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다항식의 사칙 연산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 나 이거 뭔지 아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항식의 연산의 초점을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냐? 나눗셈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우리 언제 배웠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곱셈도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배웠어? 중학교 때 이제 뭐 곱셈 공식 이래서 배웠단 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때 거의 배우질 않았어요. 약간 막 단항식끼리의 나눗셈만 살짝 배웠을 뿐이지 진지한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초점은 나눗셈을 배우는 데 있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뭘 가지고 푼다? 뭐끼리 계산해야 돼? 계수끼리. 동류항. 자, 동류항끼리 계산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은 전개를 하거나 혹은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푸시면 돼요. 전개 혹은 곱셈 공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될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콤마. 두 번째는 또 선생님 발음 나빠서 희한하게 쓰는 학생 있으면 안 되니까 적어줍니다. 조립 제법이라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간단히 보고 곱셈 공식, 고등학교 수준의 곱셈 공식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나눗셈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3페이지 아래 문제라고 적어있죠? 문제 유형 적겠습니다.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문제예요.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옆으로 화살표 빼서 적습니다. 덧셈 뺄셈은 뭘로 푼다고? 동류항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동류항.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애들은요, 문제를 보면 그냥 계산하기, 연필만 막 나가. 근데 어떤 애들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뭐야? A, B, C, D 모두 다항식인데, 1번과 2번을 보니까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라고 나와 있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면
얘 동류항으로 문제가 구성이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게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가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야 문제를. 자 그러면 동류항 얘는 동류항으로 정리되겠구나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세요. 1번과 2번 문제가 나오면 어떤 애들은 노가다처럼 미친듯이 A 샥 더하기 B 샥 더하기 이 짓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헷갈려서 실수해. 그러면 이제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오답은 오답대로 나오고 슬퍼지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동류항에 집중해서 풀 겁니다. 문제 ABCD를 빠르게 파악하면요. 항의 종류는요. x의 세제곱, x의 제곱, y, x, y의 제곱, y의 세제곱이라는 4개의 동류항밖에 없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맞아?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야. 그래, A는 가만히 봤더니 4x제곱 y니까 얘는 개수가 4고 7y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7이고 x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1이네. B라는 녀석은 봤더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5xy의 제곱이네. C라는 애는 마이너스 xy의 제곱 2x제곱 y 마이너스 2x제곱 y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이와 같이 되겠구나. 자, D라는 녀석을 보니까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2x제곱 y 마이너스 4xy의 제곱이구나 라고 동류항의 개수만 적어놓고 선생님 뭔짓할 거냐면요. 길게 쓸 필요도 없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식이죠? 토합니다. 슉! 0 나오네. 없어. 얘 슉 떠니까 얘 지워져서 4만 살아남죠? 4x제곱 y 요거 싹 사라지네요. 얘 마이너스 1 사라져서 플러스 7y의 세제곱. 얘가 답이에요. 이렇게 간단히 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의 확률은 훨씬 적겠지. 자, 2번 문제도 같은 패턴으로 이제 풀 거예요. 이제 만들 거야. A가 나왔네. 나 이거 아는데. 자, A는 위에 적과자 x의 세제곱, x의 제곱, y, xy의 제곱, y의 세제곱이 있을 때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뺏겨서 써먹어야 돼. 1, 4, 7 써주면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야. 그리고 2c. 2배씩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야. 그리고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3 곱하면 얘 6 나오고 마이너스 6 나오고 여기에 12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이 녀석 다 더해주면 답 나오겠네. 즉 a-b 플러스 2c 마이너스 3d를 계산하게 되면 싹 더했더니 3 살아남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 그리고 그게 몇이냐? 5죠? 플러스 5xy의 제곱 플러스 10y의 세제곱 풀이 끝.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더라 라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나오는구나. 예.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특징이 있지.